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역사적인 미국 전직 대통령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끝났고 지금 휴정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법정 밖에서 시위하라고 촉구합니다. O.J. 심슨은 숨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에서 O.J. 심슨 재판 전략이 살아났습니다. 라틴계와 흑인계 판사와 검사가 죄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녀 사냥한다는 게 변호인 주장입니다. 오늘 시작된 연방선거법 위반 케이스에서 무죄가 나와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유죄가 나와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캠페인 활동에는 손발이 묶였습니다.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한인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현 상원 의원이 유대계 그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 공격입니다. 오늘 아침 예일 대학생 45명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대학에서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 주말 거세졌고 정치인들은 백악관에서 의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초당적으로 거친 시위를 비난합니다. 유대계 단체들의 민주당 의원들 떨어뜨리기 캠페인도 활발합니다. 지난 주말 연방 하원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외국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 금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테슬라가 주요 마켓에서 가격을 또 내렸습니다.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연방법에 따라 널싱홈 스텝의 최저선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굉장히 중대하면서 무척 천박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45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우선 전 대통령의 행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제발 좀 지금 그 재판이 열리고 있는 뉴욕의 맨하탄의 법정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는 뭐 한두 번 올린 게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에. 우선 오늘 아침에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첫 번째 이제 구두 변론을 앞두고 불만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검찰을 겨냥했고 판사를 겨냥했고 시위대에게 평화적인 시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한 말에 따르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앉아서 길을 막고 건물에 들어가고 허가받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why not? 왜 못하느냐? 아마 이것은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동안에 지난 주말에 맨하탄 그 법정 앞이 아니라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그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앞은 막은 것, 그것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무리하게 시위를 하기 위해서 바로 법정 앞에서 여러 가지가 폐쇄됐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신변 안전 이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서 이건 본질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시위를 하는 헌법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사랑하는 시위자들이 전국의 법원 앞 계단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서 평화롭게 나를 위해서 시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일종의 촉구를 했습니다. 마가 뒤에서 다 모여주세요.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지금 재판에서 본인이 무죄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게 어떤 케이스에 대한 것이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조용하게 끝내고 싶어서 입
마금을 하기 위해서 허쉬머니를 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게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해달라라고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선거 개입이다. 왜냐하면 내가 법정에 이렇게 묶여서 선거 활동을 하러 못 나가니까. 이게 이제 6주일부터 8주일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을 빼고 그리고 이제 판사가 특별히 뭐 여러 가지를 지정하는 이런 것을 빼고는 일주일에 나흘, 월화, 목금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럼 월화, 목금은 재판정에 재판이 열리는 시간 동안은 앉아 있어야지 되고 저녁 때나 돼야지 끝나는 그런 때가 많을 테고 하니까 손발이 묶였다는 겁니다. 부패한 연방 법무부가 조 바이든의 법무부가 무슨 뭐 소로스 자금을 받아서 뭐 이런 것들 등장시키고요. 나는 또 법률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지 된다. 법정에 갇혀서 어떻게 캠페인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2006년도였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세 번째 부인이 몇 번째인가요? 1, 2, 3, 4, 5. 다섯 번째 아이인 것 같네요. 이번 5월 달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이 베론이라는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이제 그 골프 대회를 하고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콘돔을 끼지 않고 레이크타워에서 뭐 성관계를 갖고 그때 스토미 데니엘스가 물어봤다고 하죠. 이건 스토미 데니엘스의 증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와이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은 상관할 것 하나도 없다. 각방 쓰고 물건도 다 따로 쓰고 했었다는 이제 그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스토미 데니엘스가 말하자면 언론사에 언론 인터뷰를 하고 돈을 받겠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본인 측에서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키려는 조용히 해보려고 했었던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보통 때 허쉬머니죠. 허쉬머니 주는 게 미국에서 불법 아닙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에는 그것이 어떠한 다른 목적, 그냥 허쉬머니, 누구와 잠을 자고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는 그것을 넘어서 선거 일주일 전인데 그 바로 직전에 헐리우드 액세스라는 그 프로그램 그 테이프요 나와서 여자를 아무데나 다 주물럭거려도 괜찮다. 남자가 돈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금방이었기 때문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막았다. 이게 검사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법정에 갇혀서 이거 어떻게 재판하란 말이냐. 다 나와서 나에게 좀 시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든의 연방 법무부를 비난을 하는데 이 케이스는 연방 법무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뉴욕의 검사가 기소를 한 케이스고 다만 무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 측에서는 허쉬머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허쉬머니를 주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 목표로 그리고 그 돈 자체를 비즈니스 익스펜스다 했는데 그게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4개 혐의입니다. 아마 마이크 코엔에게 단번에 뭐 돈을 딱 주고 인보이스를 주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변호 비용이라고 하면서 돈을 준 것.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이고 이걸 이제 지금 트럼프 측의 이번에 변호의 그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냐면 인종에 둡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때나 아니면 본인의 입장으로 많은 것을 가져가게 하려고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인종 카드를 씁니다. 그럼 백인들에게는 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참 바보 같게도 소수 인종이 거기에 당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뉴욕의 검사와 또 그 뭐 조지아주의 그 선거 거기에 대한 검사도 그렇고 또 유난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검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후앙 몰춘이라는 판사는 라틴계입니다. 이 판사가 지난번에 뉴욕에서의 사기 케이스도 벌금령을 내린 바로 그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이 벤치에 앉아 있는지는 16년이 됐는데 이번이 이제 제일 큰 케이스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틴계이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이 이 재판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 스스로 물러나야지 된다 하는 것을 엄청나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그 판사가 주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O.J. 심슨이 얼마 전에 숨졌지만 O.J. 심슨이 미국 법에서 너무나 중요한 형사재판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O.J. 심슨이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는 백인이건 흑인이건 범죄를 오제이 심슨이 흑인 그 유명한 풋볼 선수가 뭐 영화 배우로도 또 그 커머셜 그 광고 모델로도 성공을 한 뒤에 뭐 전 엑스 와이프를 백인이었고요. 그리고 젊고 또 엑스 와이프의 남자친구와 같이 있던 것을 그 집에서 칼로 찔러서 숨지게 한 이 케이스 범인이라고 사람들은 보지만 그 당시에 흑인들이 오제이 심슨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장갑이 피 묻은 장갑이 뭐 세월이 오래 흐른 뒤에 맞지 않는다 해서 증거 불충분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오제이 심슨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판결 나온 것을 기뻐했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교육을 많이 받고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도 지금까지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직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을 무차별하게 때리고 막 자동차에서 끌어내리고 해서 사람 얼굴 퉁퉁 막 붓고 터지고 그렇게 했었던 백인 경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억하심정은 아니네요. 그런 마음들이 아주 그 분노 같은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평소에 그런 것 때문에 오제이 심슨이라는 백인이 니콜 심슨이라는 오제이 심슨이라는 흑인이 니콜 심슨이라는 백인 전 부인과 역시 백인 전 부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흑인들은 좋아했습니다. 백인들은 이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는 뭐 어쨌든 증거 위주이니까 미국이 그래서 드림팀 변호팀이었다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판사가 라틴계다. 검사가 나를 기소한 사람이 흑인이다. 그래서 백인인 나를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등등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1995년도에 쓴 전술이잖아요. 재판에서의 전술. 그게 지금 수십 년의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과거에는 흑인이 오제이 심슨은 왜 또 변론할 때도 했냐면 너무나 흑인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 경찰이 모든 증거를 다 심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오제이 심슨 변호사들이. 경관이 흑인을 싫어해서 그 피 자욱을 오제이 심슨의 자동차에도 묻히고 이랬다는 그런 주장들을 했고 이번에는 나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그 포르노 배우와 나는 잠잔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인종의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나를 이쪽으로 잡아 끌어가고 있다 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변호에서의 전술입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증거는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죄가 꼭 나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령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허쉬머니를 주는 것 자체는 경범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과가 없잖아요. 형사 범죄 그 부분에서 그런 경우는 또 감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해서 이제 그 오늘 처음으로 나올 아직 증인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데이비드 패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내셔널 인콰이어러라고 요즘은 뭐 하도 볼 게 많아서 안 보지만 마켓에 가면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넘버원 신문이잖아요. 그 신문의 발행인이었고 그 이전에는 트럼프의 이런 뒤에 것 아주 그냥 이상한 것 뭐 얘기가 나오면 다 그걸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사고 돈 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 스토리를 킬해버리는 이런 일을 담당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트럼프가 돈을 안 갚았다고 하네요. 안 갚고 이 사람이 쭉 처리해주던 것을 돈을 한번 못 받아서 내가 또 돈 못 받을까 하고 처리 안 해줬을 때 마이크 코엔이라는 10년 된 그 트럼프의 뭐 집사 비슷한 그 변호사가 13만 달러를 주고 스토미 데니엘스의 입을 막았고 그리고는 의회에서 처음에는 막 거짓 증언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혐의로 이 사람은 감옥 수감살이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그 케이스에 대해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아들이 5월 17일에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졸업식에 참석하게 해줄지 해주지 않을지는 그 5월 달 즈음이 돼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제외하고는 자녀들의 졸업식에 거의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아들 그 졸업식 참석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애석해하면서 판사가 나 이걸 안 해주려고 하고 아직 결정 난 것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건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도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에서는 카메라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뉴욕과 한 세 군데 지역은 카메라 같은 것에 대해서 그 제한이 있어요. 취재에도 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소수의 그 카메라 기자와 일반 기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잠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뉴욕법에 따르면 꼭 그 형사법정에 출두를 해야지 되는데, 출두하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그 케이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가 움직일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감옥에는 안 간다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별로 마음을 안 바꾸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은 이게 경범, 원래로 따지면 여자랑 잠자고 돈 주고 하는 게 경범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등등해서 트럼프 이건 좀 벌을 받아야 주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공화당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오면, 선거 전에 끝나서 유무죄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야후와 유가브, 영국의 여론조사 기구죠.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거 심각하다 하는 사람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고요. 그렇게 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은 재임돼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지금 과반수가 넘고, 그 과반수가 넘는 비율 가운데는 16% 공화당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도 53%가 그가 유죄가 되면은 그러면은 대통령 재임 자격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유죄가 나와도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트럼프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날개를 달게 하는 거죠. 봐라, 일단 이게 무죄인데 나머지도 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꼬우고 짜고 해서 나를 마녀 사냥한 것이다 하고 캠페인에 바람이 달릴 겁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 아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가 며칠 사이에 굉장히 험하게 바뀌었고요. 아니, 이런 모든 분위기가 데이브 민, 아마도 지금 그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본선거에서요.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이면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한 데이브 민 후보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패사,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패소버, 6월절, 그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그 애굽을 탈출한 그 이제 이스라엘의 바로 그 스토리를 생각을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하고 우리가 쓰는 뭐 그레고리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또 매년 약간씩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8일 동안 그 유대인의 그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6월절 그 패소버라는 게, 패사흐라는 게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자유, 그리고 그 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뭐 신앙도 돌보고 가족끼리 뭐 얘기도 하고 뭐 촛불도 켜고 하면서 뭔가를 이제 다지는 그러는 때가 이 패소버인데,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정체성 같은 것,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앙에 대한 그 단단한 뭐를 다지는 그 패소버 기간인데, 지난 며칠 전부터 미국에서는 굉장히 친팔레스타인계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세진다는 게 사람이 많고 이렇다기보다 좀 그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컬럼비아 대학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요 예일 대학교 학생 45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체포될 때는 예일 대학교 그 뉴헤븐에 있으니까 뉴헤븐 경찰과 학교 경찰이 서로 힘을 합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컬럼비아 대학교에도 학생들이 딱 텐트를 쳐놓고 친팔레스타인적인 시위를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했고, 역시 준비해서 하려고 하다가 오늘 뭐 새벽 6시 45분 학생들 등교하기 전이네요. 그때 이제 45명이 체포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학교 안에서 체포가 됐고 학교 밖에서도 한 200여 명의 시위대가 뉴헤븐 어떤 교차로에서 길을 막고 하는 그 시위인데, 이게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골든게이트 브리지라든가 아니면 뭐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든가 또 무슨 뭐 오레곤, 시애틀 이런 곳에서, 공항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 다 있었던 일인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거 긴장이 어떻게 되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느라고, 이스라엘이 지난 며칠 사이에도 라파 지역에서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해하고 했었던 뉴스들이 많이 가려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것을 이제 꼼꼼히 따져서 시위를 하는데 점점 거세집니다. 처음에 이 시위가 있었을 때는 대학교 자체에서도 그래, 팔레스타인계도 유대계 학생들도 다 표현의 자유가 있지, 어느 정도 이렇게 봐주는 것처럼 하다가 하버드 대학교와 유펜, MIT 대학교 총장들이 청문회에 불려가고 두 명 총장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고, 콜롬비아 대학교 다 아이빌리그죠. 대학교 총장도 불려 나가서 우린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총장이 학교에 돌아와서 뭐 다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있는 학생들을 뉴욕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컬럼비아 유니버시티니까요. 전화를 걸어서 학생들 체포해 가라 해서 113명 체포해 갔더군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더 거세집니다. 보니까 어떤 비디오에는 그 구호 자체가 거칠던데요. 이런 식으로 뭐 어린이들 죽이는 것을 멈추라. 유럽으로 돌아가라. 유대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문화가 없다. 이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유일하게 점점 그 식민 지역을 넓히는 것, 이것밖에 없어. 심지어는 우리는 하마스입니다. 이런 그 구호라기보다 어떤 누군가가 종이에 쓴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거칠어지니까 처음에는 양측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안전 같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겠다는 거죠. 컬럼비아 대학교는 이제 뭐 닷새, 엿새 이렇게 계속 시위가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 학생과 공동체 대상을 위협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반유대적이고 반양심적이다, 위험하다, 설 자리가 없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학생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기보단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린이다, 아니면 여자다. 반 이상이 어린이와 여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은 이스라엘 지지가 훨씬 많습니다. 아예 그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뉴욕의 그 하원 의원은 컬럼비아 대학교의 총장도, 이 총장이 경찰국에 전화 걸어서 우리 학생들 체포해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원성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도 충분히 막지 못한다고 총장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도, 뉴욕이라고 하는 곳이 뭐 한국 분들도, 뉴욕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이스라엘계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뉴욕시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찰관 그 순찰대를 중요한 그 요소에 더 많이 그 배치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은 그 패스오버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주이시 정치인들이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이 하도 시위를 격렬하게 하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총장과 얘기도 하고 뭐 학생들과 얘기도 하고 할 모양인데 컬럼비아 대학교는요. 1968년도 그 베트남전 당시에도 가장 격렬하게 시위를 했었던 그런 곳이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가 이제 미국 대학생들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은 뭐 사안에 따라서야 의견이 다르겠지만 뭐 나에 대한 어떤 처우를 해줘.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이것도 있지만 정말 얼굴도 보지도 못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시위를 하는 그런 그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체포됩니다. 이란 오마르의 딸 연방 하원 의원의 딸 이르사 히르시 뭐 정황만 당한 게 아니라 뭐 뭔가 다른 그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불이익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또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그게 정확당할 일이야? 학생이 시위를 했다고? 그 전에 아무런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학교 학칙을 어긴 것이 없는데 하면서 또 다른 정치인들, 무슬림 정치인들이 또 이 컬럼비아 대학교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고요. USC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생 대표가 친팔레스타인계다, 무슬림계다 이런 이유로 학교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졸업생 대표 연설을 취소를 하고 나서 시위가 엄청났잖아요. 주말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야 저렇게 밀려가다가 누구 한 사람 넘어지면 큰일인데 싶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적인 시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학생 졸업사 하게 해줘 학교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는 조금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그럼 이번에는 졸업생 대표만 연설을 못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연사들은 그럼 다 연설을 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데 그게 잠이 자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을 계속 폭탄을 던져서 숨지게 하고 밥도 안 주고 아파도 어린아이들을 진통제도 없이 그런 그 마취제도 없이 수술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피 끓는 마음이 끓는 학생들이 그걸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요. 심지어는 민주당이 백악관이 반유대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백악관은 또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거고요.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일리노이주 올해 8월 달이죠. 이제 공화당이 7월 달이고 민주당이 8월 달인데 근데 그 전당대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시위를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968년도에도 시카고에서 그 같은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베트남전이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전당대회가 싹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계를 지지하는 미국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치면서 미국이 반쪽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정치계에서나 학교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미국 이스라엘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에서는 1억 달러를 쓴답니다. 1억 달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민주당 후보 떨어뜨리기. 어떤 민주당 후보?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 후보. 반이스라엘적인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1억 달러의 돈을 쓴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오늘 그 더 힐의 보도인데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의 주 상원 의원이면서 연방 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 이분이 이제 대학교 교수였잖아요. 이분의 입장은 이겁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영구적인 휴전을 하라 하는 촉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인 휴전에 대한 촉구조차도 없는데도 이건 백악관보다도 덜 나간 거잖아요. 백악관도 휴전 촉구를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구적인 휴전을 요구하지는 않았어도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 떨어뜨려야지 된다. 지금 돈을 450만 달러 이상을 썼다네요.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잘 생각하시고 이제 그 37지구죠.
케이리포롤 그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한 표 행사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그 마음에 따라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50만 달러 정도의 공격을 받으면 이거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딱 데이브민 후보를 지금 주 상원 의원을 지목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이스라엘계가 다 똘똘 이렇게 뭉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J 스트리치라는 또 다른 주이시 그룹에서는 이런 게 위험하다. 데이브 민 후보 같은 사람을 이렇게 450만 달러 정도나 들여서 공격을 한다는 거. 이거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분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와 민주당이 분열을 한다. 이 주이시들이 여러 가지 소수 인종에 대한 정책 같은 것을 민주당을 지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탈리아계 주이시계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훨씬 오기 전부터 미국에 와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박해라기보다는 인종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민주당 쪽으로 뭉쳐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게 이제 주이시 그룹 가운데서도 엇갈리는 거죠. 어떤 곳은 무조건 벤자민 네탄야후가 잘못했어. 그래. 잘못한 것 알아. 그래도 우리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J 스트리트 같은 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브민 후보가 들어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가 이제 투표가 다 돼서 우크라이나 지원한 61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한 160억 달러, 대만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거기 83억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틱톡 금지안 이건 이제 9개월을 기간을 줬죠. 지난번에 한번 하원에서 통과가 됐었어요. 다 이게 국가 안보와 연관되는 안이기 때문에 틱톡 안도 들어갔는데 만약에 틱톡을 그 모 회사인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팔지 않으면 9개월 안에 그러면 전 국민의 그 틱톡 금지를 하겠다 하는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마 상원에서도 투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 상원까지 통과가 된다면은 당연히 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함께 대만 것 제쳐놓고 이스라엘 것만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160억 달러 지원을 하는 거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덕에 우크라이나 더 많은 돈 610억 달러를 받게 되는데 곧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여기에는요. 한인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있잖아요. 마릴린 스트릭랜드와 앤디 김 민주당 그리고 미셸 스틸과 영킴 공화당 모두 다 똑같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도 4명 한인 그 지금 현재 연방 하원 의원은 전부 똑같이 공화당 민주당 당을 가릴 것 없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이요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자, 같이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팔레스타인에게 살살해 하는 기조를 백악관이 쭉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가 이스라엘의 군 부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했다 해서 제재를 합니다. 이건 가자 지구 것이 아니라 서한 지구 거거든요. 아주 그 정통파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넷자 예후다라는 특수부대 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서한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너무 그냥 심하게 다루고 심지어 사망자도 나오고 그래도 아무도 벌받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 번도 제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런 일까지 오니까 미국은 여러 방면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벤자민 네탄야후는 엄청나게 반항합니다. 아니 미국이 우리 군 더군다나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한단 말이야. 그건 너무나 불합리함의 극치고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래요.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이 케이스도 많은 그 예가 있는데 뭐 사람을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리고 너무너무 추운데
밖에다가 두고 해서 그 사람이 7시간 만에 숨진 채 몇 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고 이런 등등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한다. 제재라는 것이 미국이 어떤 군사적인 그 군 부대의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 비도덕적이다. 도덕적인 타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나 서한지구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쪽 지역에서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제재하면은 이스라엘 그 경찰이라든가 군 부대에 어떠한 그 뭔가 미국이 도움을 주는 것을 안 준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그 대선에도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느껴지고요. 잠시 뒤에는 경제 뉴스를 좀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전기자동차가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은데 어차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곧 새로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보면은 차징 스테이션도 많이 생겼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되는데 미국과 중국, 독일 마켓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또 내립니다. 얼마 전에도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대적으로 가격을 내리는데 판매가 줄어드니까 그러는 것이고 이건 이제 판매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전기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도. 그러나 어느 때처럼 너무너무 막 이런 열광적인 마음은 없어도 결국은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늘어는 나지만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죠. 가격 경쟁이. 특히 중국 자동차와 내일 이제 그 시장 마감하고 나서 1분기에 수익 보고 발표가 있는데 뭐 좋겠어요? 테슬라가 나쁘겠죠? 지금 뭐 주식값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던데요. 그래서 모델 3 뭐 시작 가격 전부 내리고 가격이야 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 뭐 Y, X 또 S 모두 이제 뭐 내렸습니다. 뭐 한 $2,000 정도 그 정도 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이제 BYD 그 중국 자동차 또 니오 이 싼 모델을 내놓으니까 그 중국 정부가 보조를 많이 해서 그리고 약간 좀 조약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고 뭐 스마트폰 회사 샤오미도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니까 테슬라가 전 직원의 10%를 지난주에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러 가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째 임기를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6월 4일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고 나면 그가 또 총리가 될 테니까 그러려고 했던 것을 너무 테슬라의 일이 많아서 그걸 이제 연기했다는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무튼 올해 초 이후에 테슬라 주식값이 40% 이상 내려갔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는 얘기예요. $200대에서 지금 $100대입니다.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분들도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행정부가 오늘 새로운 어떤 그 요양시설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룰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저 수준의 어떤 그 간병인 이런 분들을 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자격증도 어디까지 이런 것은 이제 그 시설의 규모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종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초당적으로 이건 정치인들도 반대를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의료업계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마켓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인기가 없는 직종이 되기도 했어요.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도 국정연설에서 요양원을 개혁을 해야지 된다. 널싱홈을. 그래서 널싱홈 개혁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게 바로 최소한 이 정도의 직원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정한 겁니다. 그래서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연방 지원을 받는 모든 널싱홈, 한인분들이 하시는 널싱홈, 한인분들이 가시는 널싱홈 전부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널싱홈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규칙이 참 모호했는데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앞으로 최종적인 규칙이 7일 하루 24시간 근무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최소한 35분 정도의 정말 그 아주 자격이 도톰한 그런 그 간호사의 진료 같은 것을 받아야지 되고 간호보조원도 있죠. 그런 분들도 뭐 한 2.45시간 정도 어떤 그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넘어진다던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그 피해 같은 것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제 요양시설에 그 너싱홈에 계시는 분들을 하루에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4.1시간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치료하고 잘 돌봐드리고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확 되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리고 도시보다는 조금 시골 지역에서는 더 긴 그 기간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연중무휴 24시간 정규 간호사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어야지 되는데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이제 전부 뭐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그 너싱홈도 굉장히 기준이 그 까다로워진다. 이런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뉴스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의외로 빨리 끝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하루를 랩업하면서 법원 밖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n the $175 million, that's Letitia James. It's all coming out of the White House, by the way. And that's in front of Judge Engoron. And the judge really didn't know anything. 좀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내가 지금 캠페인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마이크 코엔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돈을 13만 달러를 줬잖아요. 그건 그 사람 케이스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유권자들을 만나야지 되는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He didn't know what the $175 million cash meant. He had no idea what anything meant. And he had no idea what he did in the trial.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 코헨에 대해서는 이 케이스가 이제 내가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그 변호사 그 사람이 얼마나 크레딧이 없는 사람인가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다 믿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하마스 가자 전쟁이 있기 전까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주목받지 못했고 제가 이 케이스를 주말에 이렇게 보면서 다시 또 한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2월 달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군사적인 지원하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해 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넘어가겠네. 이런 얘기들 봄부터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뒤로 가려졌던 것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된다는 공화당의 열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걸 그 법안을 같이 끼워 넣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61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도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반대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일단 61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부터 받게 되면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상원에서도 투표를 할 텐데 통과될 겁니다. 상원은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켰으니까요. 포탄과 대공포탄이죠. 전쟁이다 하면은 요즘은 너무 가까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한 몇 마일부터 뭐 포탄 같은 건 넣고 대공포탄 쓰고 해서 상대의 전력을 조금 약화시키고 그리고 차츰차츰 가깝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모자랐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이 화력이 최소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5배, 최고 10배 많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뭐 비행기 미사일 격추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대공 무기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때문에 무서워서 공군력을
크게 발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장거리 미사일을 썼었고요. 우크라이나가 많은 것을 그것도 격추시켰는데 이게 모자랐는데 포탄과 대공포 같은 것들이 이제 며칠 안으로도 뭐 한 1, 2주일 안으로도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훈련도 시켜요. 사람들. 지금 뭐 서구에서 받아놓은 거 쓰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과거의 국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토는 작아져도 이 전쟁을 지금보단 나은 상태에서 끝내면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럽과 조금 가까워질 수 있다. 완전히 패배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지원 여부는 또 다른 그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융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